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돈 많은 서대감이 살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영감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는 음주가무와 여색을 무척 밝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대감은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시다 거하게 취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문 앞에 웬 처녀가 쪼그리고 앉아 잠들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대감의 눈에는 그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보였지요. 허허, 이 깊은 밤에 웬 선녀가 내 집 대문 앞을 지키고 있단 말이냐? 대감, 날씨가 추우니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가만히 있어 보거라.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덜덜 떨고 있지 않느냐? 서대감은 처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손이 무척 차가웠지요. 하늘에서 내려오느라 많이 힘들었구려. 여봐라 영춘아, 어서 선녀님을 모시고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가마솥에 물을 끓여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글 수 있도록 해주거라. 하이고 대감나리, 이 처녀는 장안에 떠돌아다니는 거지처녀 미친년입니다요. 아니, 이놈이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어디 선녀님께 함부로 미친년 소리를 하는 것이야. 서대감은 술에 잔뜩 취해 머슴 영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지요. 어서 안으로 모셔가지 않고 무엇을 꾸물거리느냐? 하는 수 없이 머슴 영춘은 미친 여자를 부축해 욕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서대감은 사랑채로 들어가 곧바로 고꾸라져 잠이 들었지요. 영춘은 가마솥에 물을 끓여 욕조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거지 처녀한테 다가가 말했지요. 옷 벗고 이곳으로 들어가시오. 영춘의 말에 처녀가 눈을 치켜 세우며 영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놈이 내 옷을 벗겨놓고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아니 내가 무엇을 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더러우니 옷 벗고 욕조에 들어가 씻으라 말한 것이오. 흥 이제 보니 내 놈이 내게 흑심을 품은 것이구나. 어서 썩 꺼지지 못할까? 아니 누가 흑심을 품었다 말하는 것이오. 나는 그저 목욕물을 데워 주었을 뿐이오. 그러니까 내 놈이 나를 씻겨놓고 뭔 짓을 하려고 한 게 아니냔 말이다. 영춘은 너무 황당했지만 그녀가 정신이 이상한 것을 알고 있는 터라 더 이상 말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알겠소. 나는 밖에 나가 있을 테니 깨끗이 씻으시구려. 영춘은 서둘러 밖으로 후다닥 나왔습니다. 하이고야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물 끓여 욕조에 가득 채워졌건만 고맙다는 말 대신 나를 음탕한 호색한으로 보다니. 영춘은 처녀가 목욕을 하는 동안 비어있던 별채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고 있는 여종 춘자를 깨웠지요. 아니, 왜 한밤중에 사람을 깨고 그려? 아 그게 말이오. 대감나리께서 처녀를 데려오셨는데 지금 목욕하고 있으니 내가 좀 가봐야 쓰겄다. 아따 참말로 우리 대감나리는 능력도 좋아. 갈아 입을 옷을 내가 좀 준비해서 꽃단장 좀 시켜줘. 대감께서 나보고 꽃단장 시키라 하시디? 아 그렇다니깐. 헌데 말이야 아씨 성정이 보통 깐깐한 게 아니니 그건 알고 가더라고. 뭐 대감나리께서 직접 나보고 꽃단장 시키라 했다면 당연히 해야지. 여종 춘자는 처녀에게 줄 옷을 챙기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대감이 종종 기생들을 집으로 데려오니 갈아입을 옷을 항상 준비해 두었지요. 춘자가 옷을 챙기러 간 사이 영춘은 처녀가 목욕하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이보시오 처녀. 목욕은 다 했소. 그런데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영춘이 문을 빼꼼히 열어보았지요. 이보시오 처자. 아무런 대답이 없자 영춘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얼른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그녀가 욕조 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러다 물속에 잠기기라도 하면 큰일 아닌가. 자칫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영춘은 그녀를 깨우려 하였습니다. 헌데 욕조 안에 그녀 모습을 본 순간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지요. 그저 장안을 떠도는 거지 미친년이라 생각했었는데 욕조 안의 그녀는 천상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깨우려던 것도 있고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무엇을 본 것이야? 그런데 그 순간 뺨에서 철썩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얼얼했지요. 잠에서 깬 그녀가 영춘에게 따귀를 날린 것이었습니다. 끝내 내 놈이 내게 흑심을 품고 무엇을 보았느냐? 보긴 뭘 보았다 그러시오. 욕조에서 잠들었으니 자칫하면 물속에 잠겨 큰일 날까 해서 깨우려 했던 것이오. 내 놈의 속셈을 모를 것 같으냐? 어서 썩 나가지 못할까? 미친년이 버럭 화를 내자 영춘은 후다닥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서서 그녀가 목욕하는 방을 바라보았지요. 헌데 그녀는 하늘이 내린 여신 같은 몸매야. 어찌 저런 미인이 미쳐버린 것일까? 평소 장터에서 몇 번 보았을 때 그녀는 분명 거짓골의 미친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전혀 없었지요. 영춘도 대수롭지 않게 보았던 그녀가 씻고 보니 천하절색의 미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춘은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지요. 야, 너는 처녀 목욕하는데 앞에서 뭐하냐? 춘자가 옷을 챙겨 나오면서 영춘에게 말했습니다. 아, 혹시 나를 부를까 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야. 괜히 오해나 받지 말고 멀찍이 가 있어라. 춘자가 목욕하는 방으로 들어가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나 그녀가 밖으로 나왔지요. 그런데 목욕을 마친 처녀의 모습을 보고 영춘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워도 너무 아름다웠지요. 목욕은 깨끗이 하셨소? 아니 내 놈이 내가 깨끗이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어째 그런 걸 궁금해하느냐? 아, 그냥 형식상 묻는 말에 어찌 그리 역정을 내시오. 아니 이놈이 자꾸 내 벗은 몸을 보려 하지 않나? 내 놈의 시커먼 속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영춘은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말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왠지 불쌍해 보였지요. 그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무척 심했습니다. 으이그 저놈이 푼수는 푼수여. 또 뭐 땜시 오해를 산담. 야, 영춘아. 아씨는 어디로 모시면 되냐? 어서 앞장이나 서. 아, 알았어. 이리 모시고 오더라고. 대감께서 별채를 내어주셨구만. 영춘은 앞장서서 별채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곳에서 주무시오. 방에 불도 넣어놨고 이부자리도 깔아놨소. 혜화는 말없이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닫히고 이내 호롱불이 꺼졌지요. 저리 아리따운 처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보아하니 고생은 전혀 안 해본 손인데 참으로 안 돼 보이네. 아니 무슨 소리여? 저 처자가 말이오. 실은 장안에서 구걸하고 다니던 바로 그 미친 여자요. 정말 그 미친 여자가 정말 저 여자요? 아, 그렇다니깐. 씻겨놓고 보니 완전 딴판이구만. 웜에 정말 사람 팔자 하루아침에 바뀌는구만. 거지에서 한순간에 나리에 첩이 되다니. 그런디 저 처자는 보통 사람은 아니여. 말투나 행동으로 보아 양반 가문의 규수가 틀림없구만. 하이고 어쩌다 그런 분이 일이 되었다냐. 참으로 불쌍도 하구만. 영춘과 춘자는 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이나 나누다 두 사람도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지요. 영춘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대감이 밖으로 나왔지요. 기침하셨습니까요, 나리? 그래, 이제 곧 눈도 내리겠다. 일이 쌀쌀한 것을 보니. 그런데 나리, 어젯밤 별채로 들인 처자는 어떻게 할깝쇼? 처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기억이 안 나십니까요? 어젯밤 나리께서 안으로 들이라 명하신 처자 말입니다요. 내가 어제 또 인사불성이 되었었나 보구나. 그런데 어떤 처자더냐?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요. 양귀비도 울고 갈 정도로 팔등신 미인이구만요. 정말이냐? 정말 그리 아름답다는 말이냐? 이따가 보시면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구만요. 허참, 그래 지금 그 처자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별채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요. 그래, 그럼 내 어서 들어가 봐야겠다. 서대감이 별채로 들어가려 하자 영춘이 서대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지금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요. 자칫 잘못하면 따귀가 날아올 수도 있구만요. 아름다운 꽃에는 가시가 있듯이 그녀의 성깔이 장난이 아닙니다요. 허참 그 정도란 말이냐? 이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구만. 서대감은 마당에 서서 그녀가 나오기를 한참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야, 영춘아, 혹시 그녀가 간 것은 아니냐? 아닙니다요. 아직 방에 있습니다요. 허참 이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나? 그런데 잠시 후 별채 방문이 열렸습니다. 나온다, 나온다. 방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온 그녀를 본 순간 서대감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입도 떡 벌어져 침이 줄줄 흘렀지요. 아니, 내 말대로 팔등신 미인이 아니냐? 혜화가 별채를 내려오자 서대감은 후다닥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 잠은 잘 잤소? 서대감이 인사를 하자 혜화가 눈을 부릅뜨고 그를 바라보았지요. 내 놈은 또 누구인데 내가 어찌 잤는지 왜 궁금한 것이냐? 그 말에 서대감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게 밥한 말을. 그러니 내가 뭘 했습니까? 성깔이 장난 아니라고 했잖습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정말 이런 미인이 내 집에 머문단 말이냐? 그렇습니다요. 어젯밤에 나리께서 취하신 상태에서 모시고 오셨구만요. 그러니까 내가 모셔온 분이란 말이지. 아, 그렇습니다요. 서대감은 혜화가 너무 아름다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그녀는 마당을 지나 화장실로 가버렸지요. 잠시 후 그녀가 밖으로 나오자 서대감이 달려가 말했습니다. 시원하시겠소, 처자. 그러자 혜화가 서대감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지요. 아니, 내 놈은 어찌 여인이 일보는 것까지 입에 담는단 말이냐? 어디서 못돼 먹은 짓거리냐? 혜화의 호통에 서대감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대감은 화가 나기는커녕 그녀가 품격 있고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보였지요. 아, 저 내가 신뢰가 많았소. 다시는 그런 결례는 하지 않을 테니 노여움을 푸시구려. 그런데 그녀는 서대감의 사절을 무시한 채 마당을 지나 별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대감과 영춘은 넋나간 듯 별채를 바라보았지요. 아따 참말로 별채에 뭐 꿀이라도 발라놓으셨소. 왜 이렇게들 별채에서 눈들을 떼지 못하는 것이요? 춘자가 혜화에게 줄 아침상을 들고 나오며 한마디 했습니다. 방에 밥들 챙겨놨으니 어서 아침들 드시구려. 춘자가 아침상을 들고 별채로 가자 그제서야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서대감은 하루 종일 별채가 보이는 마당에 서서 왼종일 서성거렸지요. 그러자 부엌에서 나온 춘자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하이고 우리 나리께서는 어쩌자고 왼종일 별채만 바라보신담. 쯧쯧 그림의 떡이요. 아씨의 성정이 불같으니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구만. 그런데 어찌하여 양반댁 규수가 미쳐서 거지가 되었대? 아나야 모르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헌데 말이오, 대감께는 혜화 아씨가 미친 거지였다는 말은 하지 말더라고. 아니 왜 그런 사실을 숨기려는 것이야? 아, 숨기려는 게 아니라 단지 말하지 않는 것뿐이요. 혜화 아씨가 대감날이 덕분에 따뜻한 곳에서 잠도 자고 밥 걱정은 안 해도 되자니요. 만약시 아씨가 쫓겨나면 성정으로 보아 어디 가서 딱 굶어 죽을 것이구만. 뭐 그런 이유라면 나도 일부러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야. 헌디 너는 좋은 말로 할 때 한눈 팔지 말거라. 괜히 아씨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날에는 너 죽고 나 사는겨. 거참 별걸 다 걱정하는구만. 어찌 감히 내가 양반대 규수를 넘본단 말이오. 그런데 며칠 후 혜화가 밖으로 나와 마당 한켠에 있는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없이 연못 속 물고기를 바라보았지요. 그 모습을 본 서대감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아름답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니고서야 어찌 저리 아름답단 말인가. 서대감이 혜화에게 다가가려 하자 영춘이 그를 말렸습니다. 나리, 혜화 아씨가 이제서야 문 밖으로 나왔는데 자칫하면 또 방에 틀어박혀 안 나오실 수도 있으니 며칠만 더 기다려보면 어떻겠습니까요?
내 말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괜히 섣불리 나섰다가 혜화가 역정만 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서대감은 영춘의 말대로 혜화가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영춘은 그런 서대감을 보며 무척 의외였지요. 이전에 집으로 데려왔던 기생들을 대하는 것과 지금 혜와 아씨를 대하는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는 혜와 아씨에게만은 무척 조심스럽게 대했지요. 그 후로도 혜와 아씨는 연못도 구경하고 담장 아래 핀 꽃들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집안 이곳 저곳을 다니며 서서히 편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지요. 그러자 어느 날 서대감이 춘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춘자야, 제일 맛있는 걸로 골라서 한과 좀 내오거라. 알겠습니다요, 나리. 잠시 후 춘자가 한과를 내오자 서대감은 한과를 들고 연못가에 앉아있는 혜화에게 다가갔지요. 이보시오 처자, 오늘은 내가 한과를 좀 가져와봤소. 한번 드셔보시오. 서대감 소리에 혜화가 고개를 들어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아니 내 놈이 어찌 나의 간식을 신경 쓴단 말이냐. 내 놈도 내게 흑심을 품은 것이냐. 서대감은 당황했지만 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자 무슨 흑심 같은 소리를 하시오. 한과가 참으로 맛있어서 가져왔을 뿐이요. 서대감은 혜화 앞에 한과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한과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하나를 집어 입으로 가져갔지요. 그러자 맛있었는지 한 개를 더 집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대감은 무척 기뻤지요. 이제 그녀가 자신의 호의를 받아주는 것 같아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어떠시오? 맛있지 않소? 맛있구나. 이제 되었으니 가져가거라. 혜화는 많지도 않은 딱 2개만 먹고 한과를 물렀습니다. 아, 알겠소. 그럼 다음에 내가 또 맛있는 것을 가져오겠소. 혜화가 집으로 들어온 후로 서대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술과 여색에 빠져 돈을 펑펑 쓰며 거만하던 그가 혜화 앞에서는 한없이 얌전하고 순박한 사내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야, 영춘아. 오늘은 바람도 선선하니 해화낭자가 쉴 수 있도록 저 버드나무 아래 평상이라도 놓아주면 어떨까? 아니, 대감나리, 나리께서 그런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요? 왜 나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냐? 평생 남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모르고 살던 그가 혜와 아씨한테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평소 나리의 모습이 아닌지라 그렇습죠. 평소 내가 뭐가 어떻다고 그러는 것이냐? 해화가 나오기 전에 어서 평상이나 옮겨 놓자꾸나. 서대감은 영춘을 데리고 가서 평상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2 사람은 낑낑거리며 평상을 옮겼지요. 그리고 그는 손수 평상 위에 먼지를 털고 물걸레로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춘자를 시켜 매화차를 내오게 하고 비단 방석을 깔아놨지요. 잠시 후 혜화가 별채 밖으로 나오자 서대감이 쪼르륵 달려갔습니다. 낭자, 버드나무 그늘 아래 매화차가 준비되었소. 가서 한 잔 드셔보시오. 서대감의 말에 혜화가 버드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상 위로 올라가 자리에 앉았지요. 그러자 서대감은 얼른 차를 들어 혜화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혜화는 서대감이 내민 찻잔을 받아 입으로 가져갔지요. 어떻소? 향기가 참 좋지 않소? 혜화는 찻잔을 비우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연못 속 물고기를 구경하고 담장 아래 예쁘게 피어난 꽃들도 구경했지요. 나리, 그래도 요즘 보면 혜화 아씨가 많이 안정된 것 같습니다요. 그러게 말이다. 요즘 들어 역정을 내기보다는 많이 차분해진 것 같구나. 이게 다 나리 덕분입니다요. 나리께서 계속 신경 써 주시니 아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구만요. 서대감은 무척이나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다음 날도 서대감은 버드나무 그늘 아래 매화차를 준비해놓고 혜화가 나오자 쪼르륵 달려갔습니다. 이리 오시오. 매화차를 준비해놨소. 혜화는 서대감을 따라 버드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상 위로 올라가 비단방석 위에 앉았지요. 서대감은 끓인 물을 부어 매화차를 타 주었습니다. 혜화는 찻잔을 받아 입으로 가져갔지요.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어 따뜻한 매화차를 마시면 몸에 한기가 가실 것이요. 혜화는 아직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한 모습으로 건네준 차만 마실 뿐이었지요. 어제는 밤늦게까지 기침에 따들었소. 곧불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그 말에 혜화가 서대감을 노려보며 말했지요. 내가 늦은 밤까지 기침한 것은 어찌 알았느냐. 아, 그이야 새벽에 소피가 마려워 변소관에 다녀오다 우연히 듣게 되었소. 서대감이 그리 말하자 혜화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서대감이 품속에서 미리 준비한 예쁜 놀이개를 꺼냈지요. 장에 나갔다가 생각나서 하나 사왔소. 어째 마음에는 드시오. 혜화는 놀이개를 보면서 서대감에게 말했습니다. 괜한 짓을 했구나. 혜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평상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당을 거닐며 따스한 햇볕을 온몸으로 느꼈지요. 그 다음 날도 서대감은 그녀에게 계속 선물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입에선을 계속해서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말만 나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서대감은 혜화의 방 앞에 작은 등잔을 하나 걸어두었습니다. 자다가 혹시 변소관이라도 갈라치면 어둠을 밝히라는 의미에서였지요. 그리고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방문이 열리더니 혜화가 얼굴을 내밀고 말했습니다. 내 이놈 갑자기 등잔불은 왜 단 것이냐. 혹시 한밤중에 변소관이라도 가려면 어두울까봐 걸어놨소. 또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어서 치우거라. 그래도 혹시 모르니. 어서 치우래도 문밖이 환하게 밝으면 어찌 잠에 든단 말이냐. 그 말에 서대감은 아차 싶었습니다. 하나만 생각하고 그녀가 잠 못 들 것은 생각질 못했지요. 아, 알겠소. 그럼 마당 한쪽에 둘 테니 필요할 때 쓰시구려. 며칠 후 혜화가 마당을 지나다가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서대감이 음식을 만드는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버드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지요. 그런데 잠시 후 서대감이 들깨죽을 가져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었구려. 이것 좀 한번 드셔보시오. 서대감이 가져온 들깨죽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혜화는 말없이 받아 한 숟갈 입에 넣었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맛이 있었습니다. 누가 만든 것이냐. 아, 춘자가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퍼왔을 뿐이요. 서대감은 자신이 만들었다고 하면 혜화가 부담스럽게 생각할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혜화도 서대감이 거짓말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혜화는 말없이 서대감이 가져온 죽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자 서대감의 입이 해벌레 벌어졌지요. 오호, 오늘은 한 점 남김없이 모두 비우는구려 하하. 혜화가 그릇을 모두 비우자 서대감이 어린애처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서대감이 기분이 좋아 말했지요. 혹시 그림 좀 볼 줄 아시오? 내가 그림이 몇 장 있는데 나는 영 그림 보는 소질이 없어. 어디 한번 가져와 보거라. 그림이 벽에 걸려 있어 가져올 수는 없으니 직접 가서 봐야 하오. 앞장서거라. 서대감은 기분이 좋아 혜화를 데리고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사랑채 방안 한쪽 벽에 커다란 산수와 그림이 걸려 있었지요. 이 그림이요. 당대 유명한 화가가 그렸다는데 나는 뭐가 그리 좋은지 모르겠소. 아니 그런데 혜화가 그림을 보자마자 그녀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자 서대감이 깜짝 놀라 물었지요. 아니, 왜 그러시오? 뭐가 잘못되었소? 혜화는 말없이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림을 본 순간 그녀는 옛날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지요. 이 그림은 자신의 아버님이 무척이나 아끼던 그림이었습니다.
혜화는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가문의 규수였지요. 그녀의 아버지는 정승까지 지낸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헌데 조정에서 정적들의 모함으로 아버지가 유배를 떠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도 충격을 크게 받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재산까지 모두 정적들에게 빼앗기고 혜화는 정처 없이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부모님을 모함에 죽게 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아간 사람이 바로 서대감이었습니다. 혜화는 정처 없이 떠돌다 우연히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쪼그리고 잠들었고 하필 그 집이 부모님을 죽게 한 철천지 원수의 집이었지요. 혜화는 아픈 기억을 일부러 지우려 노력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는 순간 과거의 가슴 아픈 기억이 모두 떠올랐지요. 혜화는 돌아온 기억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니, 낭자 어찌 그러시오? 서대감이 혜화를 붙들고 흔들어 보았지만 그녀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여봐라 영춘아, 얼른 가서 의원을 모셔오거라. 영춘이 달려가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의원은 혜화를 진맥하고 말했지요. 뭔가 충격을 크게 받은 것 같소. 우선 안정이 제일이요. 내 약재를 지어줄 테니 깨어나면 정성껏 다려 먹이시오. 의원이 돌아가고 서대감은 혜화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꼭 살아만 나시오. 그대가 살아만 나면 내가 뭐든 다 해주겠소. 서대감은 혜화가 진심으로 살아나기를 바랬습니다. 서대감이 혜화를 대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지요. 서대감은 혜화가 깨어날 때까지 그녀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그녀가 깨어났지요. 정신이 좀 돌아오셨소? 혜화는 눈을 뜨자마자 부모님을 죽게 한 원수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지요. 이 손 좀 놓아주시오. 아, 알겠소. 자, 어서 이 탕약 좀 드시오. 어제 의원이 다녀가면서 처방한 약이요. 혜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대감이 내민 탕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철천지 원수를 만났으니 이제 복수할 길이 열렸지요. 그리하여 그녀는 기운을 차리고 반드시 복수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사랑채에 누워 있으면서 어떻게 복수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지요. 아버님을 모함한 증거도 찾고 빼앗긴 재산도 찾아야만 했습니다. 앞전에 끓여다 준 들깨죽이 먹고 싶소. 아, 그러시오. 알겠소. 잠시만 기다리시오. 서대감은 춘자를 불러 들깨죽을 끓여오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춘자가 들깨죽을 끓여왔지요. 자, 어서 일어나 드셔보셔요, 아씨. 춘자가 혜화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들깨죽을 떠먹여 주었지요. 그런데 혜화가 들깨죽을 입에 대자마자 말했습니다. 앞전에 끓여온 맛과 다르오. 그 맛이 먹고 싶소. 아, 그렇소. 그럼 잠시만 기다리시오. 서대감은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들깨죽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아니, 나리께서 언제 들깨죽을 끓여다 준 적이 있습니까요? 아, 그게 너희들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번 끓여준 적이 있었다. 오메, 우리 나리께서 참말로 진심인가 보네요. 깨죽까지 다 끓여다 바치시고. 서대감이 부엌으로 간 사이 혜화는 일어나 사랑채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모함한 증거를 찾으려 했지요. 그런데 잠시 후 부엌에서 사람이 나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화는 문서를 찾다 말고 얼른 자리로 가서 누웠지요. 그러자 곧 서대감이 들깨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가져왔소. 어서 일어나 드셔보시오. 혜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대감이 가져온 들깨죽을 먹었습니다. 맛은 춘자가 끓여온 게 더 맛있었지만 혜화는 서대감이 끓여온 게 입에 맞는다고 말했지요.
혜화가 죽을 다 먹고 나자 서대감이 말했습니다. 이제 기운 좀 올라오시오. 좀 나은 것 같소. 그런데 어찌하여 그림을 보고 쓰러진 것이오? 그림을 보다가 어지러워 쓰러진 것이요. 저런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구려. 내 보약 좀 져줄 테니 보약 먹고 기운을 좀 차리시오. 알겠소. 아니, 그런데 이제는 나를 하대하지도 않고 반말도 하지 않는 것이오. 내게 이리 정성을 쏟으니 나도 당신을 존중해줘야 하지 않겠소. 허허, 그간 노력한 보람이 있구려. 성정이 불같아서 무척 조심스러웠소이다. 혜화가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주자 서대감은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어서 후를 털고 일어나기만 하시오. 내 좋다는 곳은 모두 데려갈 것이고 맛난 음식도 모두 사줄 것이오.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은 모두 들어줄 생각이요. 그 후로 서대감은 정말로 혜화에게 모든 것을 다해 주었습니다. 양반 귀족들이나 하는 뱃놀이뿐만 아니라 혜화만을 위한 불꽃놀이까지 혜화가 좋아할 만한 것은 모두 해 주었지요. 때로는 장에 데리고 나가 서양에서 들어오는 장신구나 화장품까지 좋다는 것은 모두 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혜화가 머무는 별채의 방 안에는 선물로 가득 채워졌지요. 그런데 그 사이 혜화는 틈나는 대로 아버지를 모함한 증거를 차곡차곡 찾아서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재산문서도 찾고 있었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혜화는 모함한 증거와 빼앗긴 재산의 문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증거를 사헌부에 넘겨 그를 고발만 하면 되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서대감이 병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원이 매일매일 다녀가고 춘자는 하루에도 2번씩 탕약을 다려 사랑채로 가져갔지요. 그런데 서대감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의원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였지요. 그렇게 병세가 깊어지자 어느 날 서대감이 춘자 보고 말했습니다. 예, 춘자야. 혜화에게 가서 내가 보잔다고 말하거라. 알겠구만요, 나리. 춘자는 별채로 달려가 혜화에게 말했습니다. 아씨 나리께서 부르십니다요. 춘자 말에 혜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채로 건너갔지요. 내 손 좀 한번 잡아주시겠소? 몇 달 만에 본 서대감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병마를 이기지 못해 무척이나 수척해 있었지요. 혜화는 마지못해 서대감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대 손이 참으로 따뜻하구려. 이렇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볍소. 혹시나 내가 죽거든 병풍디 상자를 열어보시오. 그 말을 남기고 서대감은 며칠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지 바른 곳에 묻혔지요. 서대감의 장례가 끝나고 며칠 후 혜화는 사랑채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병풍 뒤에서 상자를 꺼내 열어보았지요. 그러자 모든 재산문서와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혜화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리고 서대감이 친필로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혜화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보았지요. 혜화낭자 보시오. 나는 끝내 당신의 이름을 정면에서 제대로 부르지도 못했소. 나는 감히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소. 내가 당신의 부친을 모함했기 때문이요. 권세와 이익에 눈이 멀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야 말았소. 내 저승에 가면 당신의 부모를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이요. 나는 우리 집 마당에서 당신을 처음 보았던 날을 잊지 못하오. 내가 끓인 들깨죽을 맛있게 먹던 당신의 모습을 잊지 못하오. 내가 준 매화차를 마시던 당신의 모습을 잊지 못하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를 소상히 적어 증거와 함께 사헌부로 보냈소. 비록 당신의 부모는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요. 죄인으로서 당신을 사랑한 이 사람을 용서하시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가 보. 나는 비록 죄인으로서 세상을 떠나지만
그대만은 아픈 상처를 모두 잊고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라겠소. 편지를 다 읽은 혜화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모님의 원수를 용서했지요. 그녀는 서대감의 묘에도 국화송이를 올려주었습니다. 서대감의 죽음을 진심으로 추모해 주었지요. 서대감이 살아서 자신에게 했던 모든 행동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영춘과 춘자는 혜화를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그녀의 가슴 아픈 과거를 그들도 알게 되었지요. 훗날 영춘과 춘자는 혼인을 해서도 혜화를 진심으로 모셨답니다. 그로 인해 혜화도 외롭지 않은 삶을 살아갔지요. 탐욕으로 얻은 부귀는 불꽃과 같아 한때 빛나지만 결국 재만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대감은 탐욕으로 영화를 누렸지만 제명대로 다 살지를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도 세상을 떠나면서 결국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러니 죄짓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되요?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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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